고생하셨죠? 여태까지 어떻게 버티셨어요? 지금 당신께서 얼마나 힘드셨는지 제가 압니다. 버티느라 살아가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한 번도 못 쉬고 계속 참고 살아오셨네요. 당신 잘못 아닙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만하면 진짜 충분히 잘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대가시 닥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엄청 많으시죠? 많은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 뭐 명상을 해라 여러 가지 방법들 알려주고 있지만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병의 근원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분야에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잘못된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 제가 쭉 알려드리고, 요거는 안 하도록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올바른 방법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풀지 않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뭔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저만의 스트레스 푸는 꿀팁, 이게 뭐냐면 정말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정말 응급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실 이 영상 켰을 때 제일 기대하시는, 바로 즉각적으로 스트레스 쫙 낮출 수 있는 그런 응급 방법까지 요 세 가지 분야로 설명을 오늘 좀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사실 만병의 근원이죠. 정신과적으로 우울증이 뭐 2.5배 걸리고, 또 스트레스 받아서 생기는 병을 아예 병명으로 만들어 놓은 게 PTSD, 이런 병도 다들 아실 거고, 이런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스트레스 생활 사건을 겪으면 치매가 뭐 1.72배 증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암 환자분들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제 채널에 김은신 박사님이 나와서 아주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매사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암 치료 될 것도 안 된다, 이런 거에 관해서 말씀 또 나눈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암 환자분들, 암이 걸리고 안 걸리고를 떠나서 암이 걸리신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면 치료율이 떨어지고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 유방암이 9배 증가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020년 살레르노 대학 연구를 보시면 유방암이 이런 기전들로 9배 증가한다. 정말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암에 모두 작용하겠지만 특히 유방암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이 스트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풀게 되거든요. 그게 주로 네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많이 풉니다. 첫 번째, 이게 많을 것 같은데, 쾌락형 쇼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이게 뭐 술, 담배, 약물, 쇼츠, 폭식, 야동, 게임, 쇼핑, 도박, 이런 것들로 쉽게 풀고 싶은 마음이 다들 드실 텐데, 이게 사실 이제 현실 도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게 당연히 문제 해결은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게다가 이 모든, 지금 보시면 뭐 술 중독, 뭐 알코올 중독, 뭐 니코틴 중독, 약물 중독,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쇼츠 중독, 쇼핑 중독이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만큼 이런 쾌락형들이 전부 다 중독을 유발합니다. 그 기전 이제 이게 도파민 반짝하면서 이제 잠깐 현실을 잊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도파민이 급격히 쫙 치솟는 만큼 크래시라는 게 오면서 이게 행복을 주는 행위들이 아니라, 이걸 안 하고 있을 때 불행한 인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 기전으로 평소에 이걸 안 하고 있는 그 불행한 걸 못 견뎌서 다시 이걸 찾게 되는 게 이런 것들의 중독 기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쾌락형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현실 도피가 되면서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중독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도피형, 이게 이제 주로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잠을 많이 잔다든지, 과수면을 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수면 리듬 붕괴되고 우울증이 심화됩니다. 고립도 저는 많이 하는데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단절이 되면서 우울증이 더 악화되고요. 일중독이 이제 번아웃 되면서 더 일을 복잡하고 나쁘게 만듭니다. 비하형, 이게 정말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사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면 조금 마음이 놓이는 면이 있어요. 아유 그래, 내가 잘못이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방어 기제가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부정대화를 하면서 자존감이 내려가고 스트레스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형태가 이제 자해,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제일 이 순간에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고, 이걸 하고 있다거나 이런 마음이 든다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바로 전문가와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분노형, 이것도 많을 텐데, 이제 우리 분조장이라고 하죠. 화를 내거나 심지어 이제 폭력을 가기도 하는데, 이게 뭐 일을 사실 더 크게 키우는 겁니다. 관계도 파괴되고 스트레스가 2차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크게 발생하게 되고요. 근데 우리 많으신 이제 분조장 여러분들, 분노를 습관적으로 내게 되면 정신건강이 또 손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도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의 99%는 이런 형태로 풀어오셨을 건데, 원래 뭐냐,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죠? 증명된 방법들 논문 찾아보면 결국은 명상을 해라, 뭐 유산소 운동 조금 와닿긴 하죠.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뭐 책을 읽어라, 정시가 가서 인지행동치를 해라, 뭐 요가를 해라, 복식호흡을 해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논문에는 완벽하게 입증된 가장 확실한 명백한 스트레스 해소법 정답이 맞긴 합니다. 이게 맞긴 해요. 근데 우리가 와닿진 않는데 왜 자꾸 정답이 맞다 하냐,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열받아 죽겠는데, 막 불안해 죽겠는데,
뭐 공포스러운데 그런 상황들을 되려다가 실험을 한 건 아니고 할 수도 없고, 지금 스트레스가 극도로 치닫은 사람들을 모집하여 스트레스 레벨을 측정하면서 사실 논문 설계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인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이제 뭐 독서를 하고 명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스트레스 레벨이 낮아졌다, 이런 걸 연구하는 논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입증된 걸로 자꾸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논문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연유로 이것들이 입증된 방법이 맞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응급 상황에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스트레스 낮추는 방법도 뒤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은 그 정답이라고 하는 6가지 명상부터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명상은 여러 논문에서 중강도 이상의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일관되게 보였고, 이게 3가지 기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박 변이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도 참 내과 의사지만 좀 재밌는 개념이더라고요. 우리가 심장이 부정맥 없이 일정하게 뛰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뭐 1초에 한 번씩 뛴다 그러면 뭐 0.95초, 1.05초 이렇게 살짝 변한다는 거죠. 특히 호흡에 따라서 좀 더 변할 수가 있고, 이거를 호흡성 동성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의 일환으로 심박이 일정하지만 그 안에서도 살짝 변하는 걸 심박 변이도라고 하는데, 이 심박 변이도가 유연하게 좀 잘 변하는 사람이 스트레스에 내성이 강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심박 변이도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이제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코르티솔을 낮춰주고, 세 번째 이제 신경전달 물질 가바라는 게 나와서 이것도 스트레스를 조절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3가지 이유로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결하고 관리를 해줍니다. 특히 여러 논문에서 하루에 단 10분만 명상을 하더라도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다, 이런 연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맞기도 맞고 쉽게 또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맞다는 거죠. 2015년 하버드 논문을 보시면 총 2,700명 가까이, 총 논문 29편, 명상,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죠. 이 29편 논문을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마음의 크기를 재는 게 정량적으로 메타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난 크기가 헤치스지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명상하기 전과 후를 대비했을 때는 0.55, 1이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 중간 이상 효과 났고, 대조원하고 비교했을 때 또 0.53 헤치스지 스코어를 보여서,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명상이라는 거는 중간에서 꽤 상당한 크기구나,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다, 이런 뜻입니다. 0.55, 0.53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대부분 4, 5개월까지도 효과가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4, 5개월 정도까지 논문을 쭉 다 봐도 효과는 일관되게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명상은 크기도 크고 지속도 되는구나, 이런 논문이었고, 이 하버드 논문에서 기전을 판단하기로 마인드풀니스, 마음챙김이죠.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챙김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또 자기 연민, 내가 불쌍하다, 감정 조절, 분조장도 조절이 되고, 이런 것들이 향상이 된다는 논문이. 그 호르몬적으로도 실제로 HPA, 이게 뭐냐면 이제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나오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조절을 해준다는 거죠, 이 명상이.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완화가 되는 기전으로 명상이 스트레스를 낮추지 않았겠나 라고 하버드에서 그냥 추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거는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시도하는 건강한 방법이 맞죠. 이거는 여러 가지 메타 분석에서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을 0.37 낮춘다, 이런 것도 입증이 돼 있고, 직접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쾌락을 올리는 엔돌핀도 올라가고, 세로토닌도 올라가고, 도파민도 올라가고, BDNF라고 해서 또 우리 천연치매 예방물질, 뇌 가소성을 올리는 이런 물질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신경도 다 좋아지는 것들이 입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가장 좋게는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할 수 있는가, 주 3회 유산소, 특히 중등도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이 뛰쳐나와서 달리지 말고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낮춘다는 게 확실히 입증돼 있고, 제가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과연 맞나, 더 좋은 유산소 운동은 없나 쭉 찾아봤는데, 우울형 스트레스에는 중등도보다 히트가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한 개의 논문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확실히 규칙적인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맞긴 합니다. 그게 정답인데, 히트가 우울증에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논문이 하나 있고, 분노형 스트레스, 그 다음에 급성 스트레스에는 히트와 복싱이 적합하다는 또 연구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지금 사진만 보셔도 굉장히 뭐 적합해 보이죠. 분노가 싹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불안형 스트레스, 요게 이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인데, 요거는 이제 산책, 자전거, 정원 가꾸기, 요런 것들이 불안형 스트레스에는 더 도움이 됐다. 저도 산책을 좋아하는데 그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게 드러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특징적일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규칙적인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
가장 효과 좋은 게 맞습니다. 스트레스에. 세 번째, 자, 독서입니다. 자, 이게 정신이 뭐 미쳐버릴 것 같은데 책을 읽을 수 있나 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단 6분만 독서를 해도 스트레스 레벨이 68% 감소, 그러니까 30%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독서가 심박수를 낮추고 긴장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고, 특히 만성적으로도 꾸준하게 독서를 하면 스트레스 대응력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책들을 좀 추천해 달라 고 챗GPT에 물어봤는데 뭐 모든 책이 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몰입형 소설, 뭐 어린 왕자, 뭐 연을 쫓는 아이, 자기계발서, 뭐 되게 아동 도서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따뜻한 정서를 주면서 즉각적 위로가 되기 때문에 뭐 엄마의 의자, 뭐 걱정 공룡 이런 책들도 모든 게 뭐 다 도움이 되고, 뭐 시집이나 뭐 마음챙김 서적, 자서전, 뭐 철학서, 뭐 노자 도덕경 이런 것들 뭐 딱 봐도 그냥 스트레스가 내려갈 것 같은 무소유 막 이런 책들 모든 게 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인지행동 치료. 자, 인지행동 치료 이제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제 무슨 치료인지 다들 아실 건데, 이게 제가 이제 불면증이나 금주에서 2번 정도 소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잠을 대하는 그 자세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죠. 인지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금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술을 대하는 그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거죠.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내가 스트레스를 마주하는, 스트레스를 지켜보는, 바라보는 이 시선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 왜곡된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게 인지행동 치료고, 이게 정신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온라인도 있더라고요. ICBT라고 해서, ICBT 온라인이나 대면형 8회 12주 걸린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들은 모두 효과 크기가 0.7, 굉장히 큽니다. 스트레스 낮추는 그 크기가 명백하게 큰 것이 입증이 되어 있는 게 인지행동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있다고는 하나 제가 또 이렇게 간략하게 5가지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멈춰놓고 캡처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영상 한 편으로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증명된 스트레스 해소 방법 5번째, 심신훈련입니다. 이거는 동양의 뭐 인도나 중국의 요가, 태극권, 기공 이런 것들인데, 이게 뭐냐, 이게 왜 스트레스 해소가 되냐, 들어보면 해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동양의 무술들은 전부 다 체조, 호흡, 명상, 이 3가지가 복합된 겁니다. 근데 명상 스트레스 내려가죠, 호흡 내려가죠. 당연히 이거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가, 태극권이 어떻게 스트레스 낮추냐, 뜯어보면 이제 당연히 이거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가지는 모두 심신 이완 작용이 있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내려가고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정서나 인지가 회복이 되고, 뭐가 제일 낫냐, 제가 쭉 찾아봤는데 이게 뭐 헤드 투 헤드로 서로 비교한 이런 연구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더 낫다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요가가 조금 더 뭐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고 체력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 연구도 있고, 태극권이 뭐 평정, 균형감 이런 거 조금 더 좋다. 기공은 뭐 내부에 집중할 수 있다, 뭐 청소에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고, 이거는 이제 정답은 아닙니다. 대조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거 찾으시면 되고, 요가 하나 보시면 2024년 튜빙겐 대학에서 요가 연구가 많거든요. 스트레스 관련해서 13건을 체계적 분석하고 9건을 메타 분석했습니다. 해봤더니 단기 스트레스 완화에는 중간적인 효과가 있더라, 요가가. 장기 효과에서는 대조군보다 더 뛰어나진 않더라. 여기서 대조군은 뭐 주로 명상 같은 게 쓰였고, 그래서 이런 요가가 이 논문에서 이제 부경감 신경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 콜레스테롤을 낮춰서 마음 챙김이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호흡. 자, 지금까지 나왔지만 호흡은 여러 요소에 많이 쓰입니다. 뭐 복식 호흡이 될 수도 있고 478 호흡 이런 것도 있고, 뭐 우리 미 해군의 네이비실의 박스 호흡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공통된 기전이 뭐냐, 느리게 쉰다는, 호흡을 천천히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호흡을 쉬게 되면 미주신경이 자극이 되면서 스트레스가 내려가게 됩니다. 단 이 호흡을 10분만 하더라도 기분이 올라가고 안정감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명상을 가든 요가를 가든 무조건 호흡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거는 하나의 기술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스트레스 낮추는 방법들의 한 컴포넌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빠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호흡을 쉬는 게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그 기전을 명상이든 요가든 다 차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쉬는 것들은 어떤 뭐 복식호흡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스트레스 낮추는 거 입증이 돼 있고, 또 제 채널에 출연하셨던 정세현 한의사 선생님, 호흡을 천천히 쉬는 게 잘 안 된다, 훈련이 잘 되지 않는 분들은 빨대를 물고 호흡을 해봐라,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이 호흡을 시도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실 논문에서 여러 가지 명백하게 입증된 방법들, 뭐 책을 읽어라, 명상을 해라, 요가를 해라, 알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어떻게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걸 하냐, 지금 여자친구랑 싸우고 와가지고 어떻게 책을 읽을 수가 있냐. 맞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
푸는지를 사실은 먼저 떠올리고 이걸 가지고 논문적인 근거가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독서나 명상에 이게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앞에 제가 구성한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평소에 효과 있었던 터놓고 말하기, 희로애락 영상 보기, 마음챙김 걷기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급성에만 효과가 있는 방법들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만성에도 효과가 있지만 만성에는 아까 말한 그 6가지가 더 명백히 입증된 게 있고 이거는 급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을 때, 막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는 이 방법이 맞습니다. 제가 찾은 방법들인데 급성에 효과가 있는 거는 논문적인 기전도 다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터놓고 말하기부터 보시면 이게 역시나 제가 찾아보니까 즉각적인 효과, 접근성 최고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힘든 거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전도체가 깔아앉고 전두엽, 이성을 담당하는 이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즉각적으로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내 눈앞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회적 지지가 고립감을 낮추고 자존감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터놓고 말하기 방법을 또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궁금하신 분들 멈춰놓고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서 1, 2, 3번이 지금 스트레스 받는 분입니다. 터놓고 말하는 분이고, 이게 중요해요. 4번째, 듣는 사람도 중요해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잠깐 설명드리면 말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스트레스 받는 분이 충분히 다 말할 때까지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2번째는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저 같은 T들은 이걸 자꾸 해결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공감적인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듣기만 해도 해결되는 게 90% 이상이거든요.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말하다가 자기가 정리가 돼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굳이 해결해 주려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감정적 지지에 집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이거 좀 웃기죠. 자, 희로애락 영상 순서대로 보기, 이게 제가 미쳐버릴 것 같을 때 많이 썼던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유튜브라는 게 나오면서 할 수 있게 된 방법이에요. 옛날에는 뭐 TV를 틀어서 뭐 즉각적으로 분노 영상을 찾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다 되죠. 뭐 휴대폰도 되고 컴퓨터도 되고 즉각적으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냐면 왜 희로애락 순서로 넣었냐면,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을 때는 눈에 안 들어와요. 이 영상들이 극한의 스트레스 있잖아. 뭐 사업이 망했다든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스트레스,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인과 결별했다든지, 회사에 잘렸다든지, 뭐 이 정도 고발당할 것 같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때 뭐 노래 부르는 게 뭐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순서로 하면 그나마 봐지더라고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딱 이 순서로 보면 좀 풀립니다. 그래도 희로애락 순서로 보는 거야. 처음에 재밌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잠깐 현실 도피가 됩니다. 코르티솔 즉각적으로 해소가 되고, 분노 영상 이제 무조건 화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약간 사이다 영상 이렇게 해결하는 걸 보면 분노 표출이 같이 되면서 엔돌핀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우는 거죠. 이제 비극, 심파극 이런 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카타르시스라는 기전이 생기면서 프롤락틴 분비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즐기는 여행 채널 노래 쫙 고음 올라가는 그런 거 본다든지, 아니면 뭐 먹방 이런 거 보면은 이게 내가 사회적으로 연결이 돼 있구나, 약간 지지도 받고 유대감도 생기면서 위로를 받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부터 이 여행 유튜버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 미쳐버릴까, 뭐 사업이 망했는데 지금 여행 가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이 순서로 하면 좀 봐지고 약간 도피가 됐다가 다시 현실로 싹 돌아오더라고요. 좀 안정도 되고, 요런 거 꿀팁입니다. 요런 거 해볼 수가 있고. 되게 웃기죠. 근데 이게 아예 뭐 제가 헛소리 하는 건 아닌 게, 2022년 멜버른 대학의 연구를 보시면 우리가 사실 유튜브를 가지고 뭐 닥터인 영상을 보면서 막 학술적인 공부를 할 것 같지만 우리의 대부분은 절반 이상은 스마트폰을 감정 조절 용도로 쓴다는 거죠. 이것들이 스트레스를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거는 효과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희로애락 영상 보는 거, 사실 아까 제가 앞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거에서 막 쾌락형 뭐 이런 거 분노형 했던 걸 살펴본다면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에 의하면. 근데 이제 잠깐이라는 거죠.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즉각적으로 잠깐 해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멜버른 연구에서도 보시면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일시적이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쓸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는 결국 아까 독서나 명상 같은 걸로 가셔야 되고, 지금 미쳐버릴 것 같을 때 잠깐 이 희로애락 영상으로 미쳐버릴 것 같은 그 응급사항을 넘기는 용도로는 사용해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저는 이름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정말 진짜 감당이 안 되는 스트레스 때는 이제 일단 걷거든요. 이런 방식의 걷기에 이름이 있더라고요. 마음챙김 걷기라고 해서, 이렇게 좀 명상에 가까운 마음챙김 걷기를 하게 되면 불안 스트레스 내려가고, 실제로 자연을 20분만 걸어도 코르티솔이 급락한다, 급속도로 내려간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마음챙김 걷기의 핵심이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되도록이면 도시보다는 자연을 걸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어폰과 반려동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오롯이 내 걷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천천히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포인트가 이어폰과 반려동물이 없이 걷는다, 즉 디지털 기기를 던지는 산만함을 제거하는 행위가 불안도를 낮추고 수면을 질이 향상시키고 창의성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저는 모르고 해왔었는데, 이게 마음챙긴 걷기라는 용어까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2024년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대학생 44명을 대상으로 이 마음챙긴 걷기를 해봤더니 스트레스 점수가 2.7 내려가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고, 효과 크기가 크진 않았습니다. 0.34로 작은에서 중간 정도 사이 크기였지만 되게 여러 대학생들에서 일관적으로 안정되게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줄여줬다는 거고, 특히 세 가지 스트레스 지표 중에서 고통이 되게 크게 내려갔고 몰입도가 유의미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마음챙김 걷기를 설계를 했느냐, 평균적으로 한 35분 걸었고요. 그룹을 20명에서 25명 정도 지어서 그룹 도보 이동을 했고, 7개 지점에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에 감사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내 마음을 지금 챙기고 있는지 이런 성찰을 유도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자연 실외였고요. 뭐 여러 가지 조형물, 예술품 이런 것들을 좀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고, 그런 스트레스를 줄였던 기전을 이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는 주의 전환, 감각 자극증가, 이 뭐냐면 이제 내가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그 스트레스 상황을 주의를 돌린다는, 분산시킨다는 거죠. 환기를 하는 거고, 감각 자각이 뭐냐면 이제 내 걷는 행위에 집중한다는 거죠. 이게 좀 증가되는 거고요. 다음에 인지 재구성, 리프레이밍, 이제 프레임을 다시 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에 내 뇌가 잠식당해 있는 순간에는 스트레스 상황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뇌가 먹혀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쭉 걷게 되면 이 일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이성적인 눈으로 지금 스트레스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프레임을 다시 짜는, 인지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디센터링, 심리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이지만 살짝 떨어져서 약간 남의 일인 것처럼 보게 된다는 거죠. 35 정도 마음챙긴 걷기를 하게 되면 디센터링이 생기면서 심리적 거리두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기전으로 마음챙긴 걷기가 스트레스를 낮췄다,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휘쳐볼 같은 스트레스 응급 상황에서 풀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터놓고 말하기, 희로애락 영상 순차보기, 마음챙긴 걷기, 여기에 또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든 모두 다 통용되는, 그리고 멋지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마법의 문장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런 경우 있죠. 사업이 망해서 내가 파산할 것 같다, 고발을 당해서 감옥 갈 것 같다. 얼마나 스트레스 상황이겠습니까? 정말 불안이 극에 달하겠죠. 그럴 때 이 말을 읽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팔다리 멀쩡하게 붙어있고 걸을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잘 수 있죠. 나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일단 휴식할 때다. 지금 당장 모든 걸 해결할 필요는 없다. 일단 쉬고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보다 더 힘든 것도 견뎌왔다. 요 문장 좋아요. 그리고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라. 상사가 갈굼을 했다든지 회사에서 뭐 진상을 만났다든지, 그럴 때 상대방도 그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라. 그냥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신다.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저는 이 말도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시련이 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준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스트레스 상황을 바라보면 조금 덜 힘들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스트레스 방법 쭉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평소에 내 스트레스 관리하는 증명된 방법 정답 6가지에 더불어서 또 미쳐볼 것 같을 때 응급 상황 넘길 수 있는 거 3가지랑 몇 가지 마법의 문장 다 설명드렸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라면, 일단은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스트레스로부터의 회복은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 자기 돌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눈앞에 뭐 술이나 질러버린다든지 향락이나 이런 거보다는 생각보다 걷기, 독서, 안 와닿을 수 있겠지만 이런 정말 하찮아 보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라는 거는 고통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의 아픔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픈 게 마음의 회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픈 게 당연한 거예요. 아픈 게 정상이고 그게 올바른 거고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헬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근육이 적기 때문에 근육이 커지는 걸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걸 목표로 운동을 하는 거고, 근력 운동 심하게 하고 나면 이제 근육통이 생깁니다. 다음날 돔스라고 해서 이제 지연된 근육 반응이라는 게 사실 이제 뭐 근성장과 꼭 연관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일종의 저는 뭐냐면 이제 근육이 커지는 신호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통이 생기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있어야 되게 보람차고, 이렇게 팔을 쭉 뻗다가 근육이 당기는 이 느낌이 너무 상쾌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고통이잖아요. 근육
통증이 있는 거잖아.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는 내 마음의 체력이 지금 굳은 살이 생기고 있구나,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과정이구나, 내 마음의 체력이 지금 늘고 있구나, 그런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고통스럽죠. 그래서 뭐 제가 급하게 푸는 여러 가지 방법도 다 설명드린 거지만, 이 스트레스라는 것 자체를 너무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생기는 게 내 몸이 되게 건강한 지금 정상적인 반응을 겪고 있는 과정이다, 잘 작동하고 있다, 다음에 내가 정신적인 체력이 더 커지는 순간이구나,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나마 너무 이 스트레스가 좀 괴롭게만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스트레스 잘못된 방법으로 푸는 여러 가지 사례들부터 해서 제대로 푸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대하는 자세까지 전부 다 설명드렸고, 오늘도 세 줄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